はそこまでは責任ないと思いますよ。 안녕하세요. 직장인 K입니다. 상영관도 별로 없고 있다고 해도 거의 하루에 한 번 상영하거나 상영기간이 짧아진 정말 보기 힘들었던 주전장을 보고 왔습니다. 주전장은 다큐이기 때문에 거의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는 식이 될 듯 합니다. 그 전에 주전장은 아픈 우리 과거사를 다루는 다큐이기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다루는 부분에서 고민을 했고 다루기로 생각했을 때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관람을 하였습니다. 관람 후에는 저만의 생각이라도 조금이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 다큐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000 women. Those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They were actually kidnapped from their families, abducted. 위안부 문제를 다룬 김복동 할머님의 영화도 있었지만 주전장을 선택한 이유는 감독이 일본계 미국인이었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 또한 그러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저도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은 일본계 미국인 주전장이 감독인 미키 데자키가 일본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중 과거사의 사실을 말하는 과정에서 일본 극우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정도가 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사히 언론 기자인 우에무라 타카시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우에무라 타카시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알리는 기자였습니다. 당연히 일본 극우들의 공격을 받는 상태였죠.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미키 데자키의 성격이 나오고 또한 그 성격은 참으로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일본 극우들에게 협박을 받자 오히려 그 진실을 알기 위해 더 파고 들어갔다는 점이 있는데 정말 대충이 아닌 제대로 조사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중립적으로 다큐를 진행하려는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에 중립적으로 관람해야지라는 마음을 흔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할머니와 아무 상의 없이 일본과 합의하고 정부 관계자가 할머님들을 찾아가는 영상입니다. 거기서 할머님은 소리치셨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앉으십시오. 해결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해결했다고 보고하러 왔어요?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도문지게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선생님. 뭐 때문에? 당신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 일단 앉으십시오. 선생님. 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이래 한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모른다고 나이 많아서 모른다고. 아닙니다. 울분을 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욕 나올 뻔했지만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위안부에 관한 생각, 더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서양인들의 생각도 다루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른 서양권 나라들이 생각보다 위안부 문제를 일본 극우들처럼 생각하는 서양인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녀상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로 찬반론을 펼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반대 여론을 그냥 통틀어서 극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들 비슷한 주장이어서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녀상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 소녀상을 두고 한일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니들 싸움은 너희 나라에서 싸우라는 얘기죠. 전혀 소녀상의 의미를 알지도 또한 알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저는 주전장에서 보았습니다. 평화를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과거 전쟁으로 일어난 일본의 인권유린의 만행을 알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바람을 그들을 싫어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는 이유 중 증거 불충분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언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인지 일본 극우 자민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하더군요. 그들은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으로 내놓은 자료들은 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해석해서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많은 나라들이 극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들이 싫어하는 소녀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한 일본의 만행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그동안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왜곡된 과거사를 외국인들에게 강의하는 짓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거짓을 진실로 바꾸려는 행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었죠. 주전장에서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부장적.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자였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못 내게 막은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부장적의 조선시대의 극우들이 주장하는 위안부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전장은 주로 많은 인터뷰가 나옵니다. 일본 극우 자민당 의원 인터뷰와 그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국 사람들과 또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다 보면 일본 극우들의 주장은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위안부 할머님들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뷰의 내용이 길어지고 질문의 내용이 다양해질수록 정작 본인들이 답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독도 느꼈는지 주전장 후반에는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이 근거 없이 우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조금 나옵니다. 저도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라 그런 건지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일본 극우들의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It's very complicated. Oh, okay. Let's see here. 뭔가 불안해하는, 꼭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확신에 찬 모습을 느끼게 하는 극우도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왠지 불안하게 인터뷰를 했다고 느껴졌던 극우들은 일본의 만행을 안 믿었고 증명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도달해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의 성향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극우에 반하는 일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들의 눈은 확신에 차 보였고 근거 자료와 그거에 맞는 추정을 하였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정상인의 인터뷰와 사이비 집단의 인터뷰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단체로 많은 사람들이 세뇌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키데자께도 느꼈는지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주전장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총리인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되기 전 그리고 고이즈미 전 일본은 위안부 문제도 언급을 하고 교과서에도 반영하여 과거를 직시하려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베가 총리가 되면서 교과서 제작에 정부가 관여하면서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제작이 되었고 그때 위안부 부분도 사라지게 되어 많은 일본 청년이 모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까지 장악하여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고 언론의 자유가 사라져 갔으며 그로 인해 일본 많은 사람은 아베의 계략에 노란하기 시작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로 모든 문제는 아베 때문이었습니다. 왜 일본을 좋아했다던 세계투자가 짐 로저스가 일본 주식을 전부 매각하며 아베를 보고 사임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아베가 일본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는 개헌을 하여 2차 세계대전 전인 일본이 천황시대를 꿈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흑역사를 그렇게 길을 쓰고 지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일본이 최고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극우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일본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는 점이 지금 일본이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전장을 보면서 현 일본의 상황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극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위안부의 과거사의 중요성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깨달음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 2시간이 조금 넘는 주전장이지만 그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부 기억하기에는 장면 하나하나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게 제가 느꼈던 부분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전장을 상영하는 상영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다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日本軍はそこまでは責任ないと思いますよ。 We will not be stopped.